여기서 잠깐 성일종 의원을 좀 연결하고 가죠.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공식으로 초청이 된 보수정당 국회의원 중에 최초입니다. 성일종 의원, 정운천 의원 두 사람 중에 성일종 의원을 잠깐 연결하고 가겠습니다. 성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어제 추모제 참석을 하시고 오늘은 일정 때문에 서울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최초로 광주 유족회 공식 초청을 받아서 추모제 참석. 아니 그 보수정당 의원들이 가셨다가 뭐 계란 세례 받는 모습은 종종 봤어도 이렇게 공식 초청받는 모습은 이게 낯섭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 광주 그 5.18 단체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김영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그 회원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오셨고요. 네네. 오실 때마다 참 가슴 시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여튼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잖아요. 네. 우리가 독립운동이 5.4운동과 간디에 영향을 주었듯이 지금 자스민 혁명이나 또 미얀마 같은 데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광주의 정신이거든요. 한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의 자산으로 이렇게 크게 국가의 큰 자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것이 네.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초대를 받았고 환대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5.18 유가족하고 또 광주 시민들한테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시고 게다가 호남 출신도 아니시잖아요. 충청이시잖아요. 지역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게 굳이 나서서 그 갈등 상황들 뭐 어떤 대립 상황을 조정하고 막 이렇게까지 안 해도 왜 안 하느냐 이럴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고 공을 들여서 이쪽 저쪽을 설득하고 토의하게 하고 협의하게 해서 이끌어낸 것. 이거는 사실은 인정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5.18 단체에서 하세요. 특히 어떤 지점들이 좀 안타까우셨던 걸까요? 우선 국가 보훈처 산하로 와야지요. 네네. 국가 보훈처 단체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런데 공법 단체 되려면.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앙부처의 보훈단체로 격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72분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학생 때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없잖아요. 제사 지낼 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지금 현재 제사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공법단체가 되면은 본인하고 직계 자식밖에는 회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함께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서 회원으로 함께 해드린 겁니다. 아마 이제는 그런 그 국가의 직접적인 보훈단체가 됐기 때문에 네. 위상도 높아지셨고 앞으로 이 5.18 정신을 잘 계승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일종 의원이 공식 초청된 것 외에도 야당의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찾으셨더라고요. 5.18 그 묘역도 찾고 뭐 이렇게 광주를 찾으셨던데 일종의 서진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민심이 좀 바뀐 걸 느끼세요? 그러면요, 아주 따뜻하게 많이 변하셨고, 화합을 해야 되고, 통합이라고 하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정신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달라고 하는, 어제도 많은 그 유족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신 말씀 잘 듣고요. 네. 저희가 뭐 서진정책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역사의 그 한 현장에서 저희가 하나의 매듭을 푸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터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네. 호남과의 동행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탄력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네.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는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전체의 의원님들께서도 다 함께 동의를 하시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는 의견들이 다 이렇게 상당 부분 공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과하고 무릎 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반대하는 기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많은 그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예, 많은 예.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나쁠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일부 의원들께서 앞장서셔가지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런 것들에 또 동의를 받고 이런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반대 의견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가서 무릎 꿇고 묘역에서 사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 없었단 말씀.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5.18 관련해서 막말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낮았던 게 과거에는 문제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만약 그런 막말이 나온다고 하면 이 징계를 좀 낮게 하자 뭐 높게 하자 이런 거 갖고 갈등 있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분위기 확 변했습니까?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5.18 정신을 헌법 개헌할 때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저희 당의 정강 정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다음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토론이 될 겁니다. 혹시 원포인트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포인트 개헌 저는 뭐 찬성을 하는데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 그러면 권력 구조 너무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면 전에도 제가 개헌특위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권력 구조만 하나 해야 비교적 쉽게 가지 않겠나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5.18 정신을 명문화하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만 가지고라도 뭐 원포인트 개헌 그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다고 보십니까? 개헌은 하여튼 굉장히 그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성일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광주 5.18 추모제에 유족들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잠깐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